틱톡에서 한 흑인 여성 틱토커가 한국 브랜드 파운데이션 중 가장 어두운 색으로 얼굴에 바르지만 틱토커에는 너무나 밝은 색이라 실망합니다. 그것을 본 한국 화장품 회사의 행동에 이탈리아 여성이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작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일라리아예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24살 대학생으로 책 강의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로 꽉 찬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학교와 친구들로 일상이 채워져 있었고 다른 나라의 뷰티 제품이나 스킨케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 뷰티란 동네 약국에서 사는 화장품이나 가끔 백화점에서 사는 고급 메이크업 제품 정도였거든요. 제 뷰티 루틴은 단순하고 실용적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온라인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영상이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자주 하던 대로 틱톡을 스크롤하고 있었는데요. 하나의 영상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미국의 한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서 나온 새로운 파운데이션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그 색상이 충격적인 검정색이었어요. 영상 속 사람은 이 파운데이션이 흑인 피부를 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지만 영상 속 인물은 몹시 화가 나 보였어요. 색상이 잘못되었고 거의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듯한 색상이었다는 거죠. 진정으로 포용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만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큰 브랜드가 뷰티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브랜드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평소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더 어두운 피부톤에 맞는 메이크업을 찾는 문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뷰티와 화장품 세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포용적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 영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화장품을 다르게 보게 되었고 온라인이나 TV 광고에서 제 눈에 띄는 모델들은 거의 항상 저처럼 밝은 피부와 밝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거나 잘못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화장품의 다양성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검색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 바로 한국 뷰티, 흔히 K뷰티라고 불리는 세계였어요. 사실 K뷰티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어요. 마스크팩이나 온라인에서 본 스킨케어 루틴을 좋아하는 친구들 덕에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건 처음 알게 됐어요. 한국 뷰티 업계는 모든 피부 타입과 다양한 피부톤을 고려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양 브랜드들이 몇 가지 색상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한국 브랜드들은 다양한 색상과 피부톤을 위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서양 브랜드들이 주도했던 뷰티 업계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펴고 한국 화장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 웹사이트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넘어가며 한국 브랜드들이 제가 흔히 보던 화장품의 화학 성분과는 다른 그들만의 성분을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녹차, 쌀뜨물, 달팽이 점액 같은 성분들이 있었는데 생소했지만 피부에 좋다는 평이 많았어요. 단순히 겉으로만 예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피부에 부드럽게 작용하는 스킨케어라는 점에 마음이 끌렸어요. 한국 브랜드들은 자연 성분을 사용하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피부를 속부터 건강하게 가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포용성이었어요. 한국 브랜드들은 다양한 피부톤에 맞는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다양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오랜 시간 동안 뷰티 업계를 주도해온 서양 브랜드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조사를 마쳤을 때쯤 저는 K뷰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단순히 제품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문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아름다움에 대한 특별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게 아마도 한국 문화의 다른 부분들과도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부드러운 녹차나 쌀뜨물 같은 성분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상상을 했어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그들의 뷰티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스킨케어 제품이 저를 이렇게 설레게 만들다니 참 신기했어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느낌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K뷰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몇 가지 K뷰티 제품을 직접 사서 써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뷰티 접근 방식을 이해하면 뭔가 더 큰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단순히 새로운 스킨케어 루틴 이상의 무언가, 마치 하나의 여정을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제 호기심은 매일 커져만 갔고 어느새 저는 짐을 꾸린 가방 앞에 서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실제로 떠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꿈 같은 일이었죠. 몇 주 동안 매일 조금씩 돈을 모으고 수많은 여행 블로그를 읽고 간단한 한국어 표현까지 배웠어요. 서울 거리를 거니며 그동안 온라인에서만 봐왔던 뷰티 문화를 직접 느껴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비행시간은 길었지만 사실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의 화장품 가게로 가득했거든요. 사진이나 영상에서 봤던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매장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설렘이 온몸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닌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가 된 느낌이었죠. 인천공항을 나서면서 느낀 그 설렘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바람은 시원했고 익숙하지 않은 공기가 느껴지면서도 어딘가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이었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빛나고 있었어요. 길거리에 보이는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그리고 티르티르 같은 매장 간판들은 모두 제가 조사했던 브랜드들이었죠. 하나하나가 저를 부르며 모험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잠깐 짐만 풀고 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찾고 있던 곳은 바로 그토록 꿈꿔왔던 뷰티 스토어였죠. 처음으로 한국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을 때 무척이나 설렜어요. 벽에는 스킨케어 필수품인 토너와 에센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색조 화장품까지 진열되어 있었고 제가 가장 기대했던 파운데이션도 있었어요. 한국의 파운데이션은 단순히 하나의 제품이 아닌 다양한 피부톤을 고려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었어요. 그 순간 이게 바로 제가 찾고 있던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파운데이션 코너에 서 있자 매장 직원 한 분이 친절하게 다가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인사해 주셨지만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려 노력하자 더 친절하게 제품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따뜻함 덕분에 저는 낯선 이곳에서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녀가 추천해준 제품 하나하나가 마치 K뷰티 문화의 한 조각을 보여주는 듯했고 그 친절함과 배려가 스킨케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들고 있던 파운데이션은 바로 티르티르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은 특히 다양한 피부톤을 위한 포용성으로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죠. 틱톡에서 수많은 리뷰와 영상들이 이 제품을 칭찬하며 보통 서양 브랜드들이 소홀히 했던 어두운 피부톤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파운데이션은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에서도 순위가 높았는데 한국에서 시작된 이 인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이 작은 병 하나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두세 개를 이어주는 다리 같았어요. 저와 한국을 연결해주는 느낌이랄까요? 티르티르의 성공은 우연이 아닌 고객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과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게를 둘러보며 계획보다 많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게 되었어요. 토너, 세럼, 보습제 등등 하나하나 패키지가 개성이 넘쳤어요. 한국 뷰티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하나의 특별한 경험 같았어요. 볼수록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예술성이 보였죠. 매장을 나오면서 제 가방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 테이블 위에 새로 산 제품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어요. 이 제품들은 이제 저의 여정의 한 부분이 된 느낌이었어요. 제 피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K뷰티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관심이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마치 최고의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어요. 비록 몸은 이탈리아에 돌아와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의 남아뷰티 스토어들을 거닐고 다양한 제품들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기억은 제가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꺼낼 때마다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아침 저녁으로 제품을 바르는 시간은 마치 작은 의식처럼
그 활기찬 세상으로 저를 다시 데려가는 것 같았어요. 각 제품은 욕실 선반 위에서 보물처럼 정돈되어 있었어요. 클렌저, 토너, 세럼, 보습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매일의 일상에 한국의 한 조각을 가져다 주었죠. 피부에 부드럽게 제품을 바를 때마다 한국에서 처음 매장을 돌아다니며 느꼈던 설렘과 친절했던 직원들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가벼운 제형과 섬세한 향기는 K뷰티 제품에 담긴 정성과 세심함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동안 사용해본 다른 브랜드 제품들과는 정말 달랐죠.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거리마다 뷰티 스토어가 있던 것은 아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움이 하나 둘 생겨났어요. 첫 제품들이 바닥나기 시작했을 때 약간의 불안감이 들었어요. 이 제품들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는 그것들 없이는 루틴을 상상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K뷰티 제품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몇몇 가게에 마스크팩이나 인기 있는 제품 몇 가지가 있긴 했지만 비싸기도 했고 한국에서 봤던 다양성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결국 한국 온라인 스토어에서 직접 주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대신 긴 배송기간과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했죠.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언제 도착할지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게 되었어요. 때로는 몇 주, 때로는 그 이상 걸리기도 했죠. 매일같이 배송 상태를 확인하며 제 소중한 제품들이 조금씩 이곳으로 오고 있는 걸 지켜보았어요. 박스가 도착했을 때는 작은 축제를 여는 기분이었어요. 하나씩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며 소중한 스킨케어 루틴이 다시 완성되었다는 것에 기뻤죠. 하지만 그 기쁨이 사라지면 다시 언제 다 떨어질지 걱정이 밀려오곤 했어요. 이 기다림은 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이 제품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기다리는 설렘마저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이탈리아에서도 좀 더 쉽게 K뷰티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이렇게 멋진 것을 얻기 어려운 것이 아쉽기도 했어요. 이 제품들이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매력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제 피부 변화를 눈치채며 스킨케어 루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K뷰티의 장점과 특별함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친구들 중 몇몇은 직접 제품을 주문해보기도 했고 그들이 주문한 제품이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함께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제 첫 경험을 함께 나누며 이탈리아에서 한국의 작은 조각을 전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한국 화장품에 대한 저의 애정은 점점 깊어졌어요. 이 제품들은 이제 단순한 화장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한국이라는 장소와 문화에 대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고 아름다움이 단순한 겉모습이 아닌 자신을 존중하고 부드럽게 돌보는 방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비록 한국에 몸은 없지만 이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그곳에서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었고 K뷰티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외출하기 전에 SNS를 스크롤하던 중 제 눈을 사로잡는 헤드라인을 발견했어요. 한국 뷰티 브랜드 예쁘다. 밀라노 중앙역의 팝업 스토어 오픈이라는 소식이었죠. 몇 번을 다시 읽고 눈을 깜빡이며 믿을 수 없는 마음에 확인했어요. 이게 정말일까? 제가 사랑하게 된 K뷰티 제품들을 이제 이탈리아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흥분된 마음으로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팝업 스토어가 생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제가 거의 매일 오가는 가까운 밀라노 중앙역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밀라노 중앙역으로 향했어요. 팝업 스토어를 멀리서 본 순간 가슴이 더 두근거렸어요. 밝고 현대적인 매장 분위기가 역의 분주한 분위기와 어우러지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죠. 입구에 가까워지자 익숙한 제품들이 눈에 들어왔고 잠시 동안 마치 서울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깔끔하게 진열된 선반과 세련된 디스플레이가 그 순간 저를 한국으로 데려다주는 것 같았죠. 매장 안에 들어서자 거의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언젠가 이탈리아에서도 K뷰티가 쉽게 접할 수 있길 꿈꿔왔거든요. 이제 눈앞에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니 꿈같은 순간이었어요. 매장 안은 저만큼이나 호기심에 찬 이탈리아 쇼핑객들로 가득했고 그들이 제품을 신기해하며 둘러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뭉클했어요. 마치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놓인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가장 먼저 스킨케어 코너로 향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부드러운 클렌저와 수분감 넘치는 세럼,
그리고 크리미한 파운데이션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예쁘다의 새로운 제품들도 있었는데 성분과 효능이 자세히 적혀 있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었죠. 매장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낯선 제품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고 그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은 서울에서 만났던 직원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제가 들고 있던 크림 한 통을 바라보며 K뷰티가 가진 세심함과 특별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제품들은 단순히 겉모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혁신이 담겨 있었어요. 예쁘다가 이탈리아의 한국 뷰티 문화를 잘 소개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제품 설명과 가이드가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어 있어 처음 접하는 고객들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인상 깊었어요. 매장을 나설 때쯤 제 가방은 제품들로 가득 찼고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이 팝업 스토어는 단순한 매장이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문화적 경험의 장이었죠. 제게는 K뷰티에 대한 애정을 다시 불태우고 제 고국에서 그 매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어요. 팝업 스토어를 뒤로하며 K뷰티가 유럽 전역으로 더 널리 퍼져나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제품들의 아름다운 배려 그리고 품질을 이해한다면 유럽의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공감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닌 뷰티와 자기 관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주는 문화적 교류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더 많은 한국 제품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품들마다 한국의 작은 조각을 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국 뷰티와 함께한 여정은 단순히 스킨케어 루틴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를 배려와 세심함 그리고 포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와 연결시켜준 이 경험은 뷰티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닌 세상을 경험하는 방법이자 새로운 사고와 자기 관리의 방식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앞으로도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뷰티에 대한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은 소중한 여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의 화장품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요.